자,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자,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뭔가 이제 끝마무리, 그러니까 선천 역사의 어떤 마무리가 지어드는 듯한 많은 예가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선천 역사, 그러니까 선천 역사에 정리되는 병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 병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자, 2019년 중국에서 중국 무안 폐렴부터 그게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알고 보니까 이게 딥스하고도 연결돼 있고, 뭐 중국 놈들은 그놈들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뭐든지 창조력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창조력이 없기 때문에 남의 거 베끼고 남의 거 빼앗고 뭐 이러면서 그게 내 거다 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누가 시키면, 누가 하는 것을 보면 하는 거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없어요. 중국 역사를 보게 되면, 중국 통사를 보게 되면은 역사 그 안에, 자, 까도 중국 화가족은 없어요. 그 안에 바로 염제 신농시족, 즉 양족이죠. 자, 우리는 웅족과 호족이란 말을 들었어, 양족이란 말을 못 들었습니다. 그것을 숨겨버렸죠. 자, 그러면서 조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류 최초의 성실은 강씨다. 자, 강자가 뭡니까? 양족의 딸이에요. 양의 딸이 왜 강이지? 이런 자체도 의문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의문을 가져도 기존 역사의 입각에서 봤을 때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고문을 통해서 보면은 거의 딱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양, 이 양들에게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도 그 무엇을 얘기하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반만여 문자로 나타나는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되는 순간에, 그 순간이 바로 한순간에 딱, 이거지? 이게 아니라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이게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마치 그것을 만났을 때는, 맨 처음에 제가 38살 때 그 고문을 만났습니다. 그 고문을 만나고, 이게 진짜 해야 될 거다. 너무너무 이때 공부했던 거 가지고 성급하게 달려들려고 했죠. 그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욕소푸달이다. 자, 선생님도, 소남자 선생님도, 낙빙이 선생님도 만나고, 너무너무 마음이 우리 환희, 기쁨, 이런 것이 동시에 밀려 들어옵니다. 동시에 밀려 들어와서 서로 그냥 더 많은 책을 보고 하는데, 책 볼 때도 어느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알아야지 그것이 자기 거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앞섰겠죠. 그러니까 낙빈 선생님도 소남자 선생님에게 욕속부달이라는 말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한테도 욕속부달이라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 말이 나 이제까지 여러 가지 많이 공부하고 뭐 이렇게 했어 라고 건방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 선생님 주신 한 100여 권의 중국 논문제, 중국 책, 문자에 관한 책을, 중국 역사책을 보면서 이게 이거였구나. 자, 우리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중국의 그 학문을 통해서 봤을 때 청대는, 자, 우리가 한나라 때는 훈고학이었고, 그렇죠? 송나라 때는 양명학이었고, 청대 때는 고중학이었는데, 이 고중학 자체가 있는 걸 그대로 확증을 해가지고 보는 학풍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자, 이때까지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많이 발견되었던 그 고문자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중국이 개방이 되면서 현대화가 되면서 땅을 파면 그대로 옛날 문자들이 나오니까 그 문자 속에 나온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것을 탄소 측정을 하다 보니까 딱 그것이 반만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와 반만년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도 그 반만년하고 바로 연결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언제부터 현 인류 문명을 포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졌느냐, 바로 반만년 전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고군문에 대한 강의는 바로 반만년의 문자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딱딱하게 얘기하는 게 이야기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걸 볼 때 책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뭐 설화책도 보고 입책도 보고 전책도 보고. 그러니까 그것이 다 접목이 되더라고요. 접목시켜 얘기하니까 조금 지루하지 않게 공부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반만년의 문자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갈팡질팡 못하는데 그거 알아서 뭐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피상적으로 볼 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자, 지금이 어느 때라는 걸 알면 바로 그 역사를 바로 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16살부터 수행길에 들어섰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고 수행 공부하고, 그러니까 현실과는 좀 다른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20대 중반쯤 증산 사상의 어떤 접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또다시 유물선 기독교라든지 이것을 다시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것저것 뭐 주역이라든지 뭐 우주변환 원리 여러 가지 봤어도 답이 안 나와요. 당군을 이야기하고 80년대 당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도 당군에 대한 얘기를 이상하게 그러면 마음속에 와 닿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우리 민족의 시원이 역사라고 어거지로 마음속에 그렇게 다져놓고 봐도 보이질 않아요. 근데 왜 안 보였을까요? 연결이 안 돼요. 역사는 쭉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성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씨를 가지고 지금 제가 박씨니까 박씨에서 유체 쭉 올라갔더라면 또 우리나라 저 외갓집은 또 김씨니까 김씨 쪽을 쭉 위로 올라가면은 역사가 보일 때 그런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걸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울산 김씨 대종손으로 계속 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성씨를 통해 가지고 쭉 올라가 보니까, 오늘 또 내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 경주에도 몇 번 가셔가지고 문망비물 탁본 해와가지고 또 보고 해도 그 나온 인물 체계가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구인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지금 나온 사상 전혀 그것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서, 그래서 안국동에 고소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국동에 우연히 어떤 찻집에 가서 찻집도 하고 책도 팔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거기 가가지고 금문신고, 딱 우리나라에 한 부만 있던 금문신고를 접하게 되시고, 이거 내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며칠 동안 그렇게 보셨다고. 그 책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 분이 또 그 책을 기증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금문신고를 통한, 고금을 통한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 그때가 만난 때가 88년인데 10년 후에 저는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됐죠. 자, 그렇게 되고 역사가 그렇게 현 인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알게 됐죠. 그래서 궁금하니까 뭐 제가 이제 이 책 전체 다 보고 세계사에서 배우고 세계사를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뭐 여러 가지 보게 되니까 다 이 고금을 통해 가지고 역사 보고 딱 이것이 악유가 딱 맞아 들어가더라. 이거구나. 이제서 지금
제가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원시 반번. 자, 증산 선생께서, 대선생께서 말씀하신 원시 반번이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이제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물론 수행을 계속 해왔지만 기운이 그렇게 세게 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가 그래서 그렇게 되게 때와 모든 일에는 때와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때와 기회가 된 것은 바로 이 고구문을 만나고 이 공부하면서 공부가 깊어지면서 이 수행 기운이 더 아주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치병할 때 제가 2시간 걸려서 어느 정도 하면 지금 한 1, 2분 정도면 치료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깨달음에 이르면은 저희도 얘기했죠. 명의가 되더라고요. 왜? 사람이 움직이는 그 혈자리가 보이니까 막힌 혈자리가 보이니까 막힌 혈만 뚫어주면 병이 낫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근데 어떤 기계로 갖다 대도 이 기를 혈자리는 혈로 보겠죠. 피가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탁하고 이렇게 알겠는데 기는 못 봐요. 물론 나중에 어떤 또 더 과학적인 것이 의학적인 발달돼가지고 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왜 안 돼요. 왜? 기를 보고 치료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왜? 막힌 구멍 뚫어주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새 사람들은 이 기혈이 다 막혔어요. 기혈이. 그래서 어디 뚫어주고 할 것도 없이 다 뚫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뚫어줄 때 온몸이 다 탈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쭉 계속 오시던 분들은 그렇게 하게 돼 지금 몸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또 어떤 다른 탁한 기운이 아주 나쁜 기운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자는 항상 근신을 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 센 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센 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은 공부밖에 없어요. 몸 공부,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근문을 한 자나 2자 정도 해가지고 그 자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기운을 느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 한자의 글자라는 게 뭡니까? 문자라는 것이 사람이 어떤 생각, 기운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급문을 우리가 그 수업할 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참 누구나 다 했으면 좋은데 누구나 가다가 안 돼요. 역시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태울줄 해야 되는데 태울줄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해도 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말해도 거꾸로 해도 되겠죠. 자, 그래요. 자, 이걸 알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를 가장 피폐하게 만든 왕조가 어떤 왕조냐? 이시조선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에 그 이시조선을 하면서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있는 사실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심지어는 이번에 우리 편집하고 촬영하는 우리 이제 성사범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이주에 대한 자료를 볼 때 그 어떤 이주의 어떤 추악한 점을 있는 걸 이렇게 편집을 하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허리 확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꼼짝도 못했어요. 다리도 질질 끄고 다녔어요. 자, 제가 그래서 전에 이게 한 것 때문에 아팠다가 그게 아니고 제가 그걸 하니까 그때 확 돌아가더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자, 이 시들 전주의 시들 굉장히 아주 용심이 많아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전주 시들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공부를 가르쳐 봐도 보면은 그 욕심 때문에 공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그 2조 때
사람들을 너무나 억울하게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은 원신들이, 원귀들이 나와서 이 공부를 못하게 만듭니다. 전 같이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서 같이 수행을 할 때 그런 전주의 시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많이 봤죠. 자, 근데 이렇게 왜 지금 어느 정도 몸이 되어지고 역사를 알고 하니까 몸이 되어지고 왜 되어지는가? 자, 예전에 18세 이전엔 이만중 수행은 다 열렸습니다. 그런데 19세는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수기를 잠가버렸죠. 그냥 수도꼭지 잠그듯이 잠가버렸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지금 수기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공부한 사람들이 날 치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단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알고 잠가라 버렸죠. 그리고 우선 병을 뿌려버립니다. 병을. 누가 뿌립니까? 사람이 뿌립니다. 그러니까 병 뿌리는 놈이 나쁜 놈이냐? 나쁜 놈이 아니에요. 하늘에 시키는 걸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업 때문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에 걸려가지고, 죄업에 걸려가지고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죄를 사야 됩니다. 어떤 게 죄를 사는 거냐? 죄가 먼저 무지예요.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역사를 제대로 알면은, 우리 역사를 알면 우리는 굉장히 겸허해져요. 그러니까 지삼겸괴, 이 겸양하면 모든 것이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괴가 제일 64개 중에서 제일 형통한 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실질적으로, 그리고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걸쳐서, 자, 증산 대선생께서, 제가 왜 대선생이라고 얘기하느냐, 증산을 신앙하는 단체에서는 증산상제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면 종교적 색채가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자, 대순정경은 증산 선생이 하신 행적과 말씀을 적은 글입니다. 거기선 바로 증산대선생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대선생께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천지공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댐공사, 집공사, 날림공사 이런 공사를 많이 들어봤지만 천지공사란 말은 근시 초문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증산이라는 분을 접해본 사람은 천지공사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될 겁니다. 아는 게 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증산 선생이 하신 말씀이 또 있죠. 알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면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하느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알면 뭘 하냐, 뭘 해가느냐. 그대로 착하게 살고 이거 아니에요. 행하는 것은 뭐냐? 실질적으로 이 몸 안에서 천지 기운을 몸 안에서 운용할 줄 알고 모든 자체가 그냥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자, 그리고 이 몸의 기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치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행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어느 정도 그 수행을 하고 깨달음이 있는 것을, 그 지표는 그 사람이 치병을 하느냐 못하느냐 라는 거겠죠. 물론 이제 신을 받아가지고 치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치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뭐냐, 얼마만큼 철저하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있느냐,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중요하게 되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천지 공부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제목에 나섰지만, 우리가 이제 세계화가 지금 세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계화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바로
인종 청소, 인종실을 추리기 위한 작업이라는 얘기죠. 어느 인종을 살리고 그 인종 중에서 어떤 사람을 살릴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게 바로 세계화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아주 좁다란 마음이 아니라 큰 대국 같은 마음, 대해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직접 얘기하시고, 지금 빨갱이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도, 빨갱이에 빌붙어서 돈 벌어먹는 작자들, 한 치의 오차도 다 죽습니다. 자, 지금 물론 다 죽죠. 다 죽는데 그냥 영육이 소멸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몇 년 안에, 몇 년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되어지는 거 보면은. 자, 제가 이 전체적으로 인종 청소가, 인종 정리가 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죠? 자, 언제로 딱 말할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 전란이 터질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자, 우리가 배가 구멍이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먼저 쥐새끼들이에요. 알고 도망가는 거죠. 지금, 자,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로,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유튜브 방송을 보내왔는데, 거기다 보니까,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가 파산 신고를 하고, 그리고, 북쪽으로, 북중 경계선에서 많은 군인들이 대량의 탈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지원도 못하고, 이제 완전 파산 상태.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울면서 파산 선고를 내리더라고요. 북한 정부가 끝내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한 경제 전문가는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를 퍼펙트 스톰이라고 일컬어왔는데요. 이는 북한 경제가 모든 경제적 악재의 폭풍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죠. 결국 북한이 이 악재들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북한 정부가 파산을 선언하면서 견디다 못한 북한 군인들의 이상 행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 군인들이 보이는 이 같은 움직임에 현재 중국 국경이 때아닌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황.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단에 서서 발표문을 낭독하던 도중 돌연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가 읽는 발표문이 바로 북한이 파산했음을 알리는 사실상의 패배 선언문이었기 때문이죠.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은 북한은 지금껏 뚜렷한 회복세는 보이지 못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국가의 틀만큼은 어떻게든 유지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최근 벌어진 세계적인 경제난의 여파가 북한에도 불어닥치면서 북한 경제가 완전한 파멸 위기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작년 4,700원대로 마감했던 달러 대비 북한 화폐 환율이 최근 7,200원대로 2배 가까이 치솟아 북한 장마당이 초토화됐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중국도 이번 세계 경제 위기에 휘말려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 북한 경제 한축을 지탱하던 중국의 경제 지원이라는 카드마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생활고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 실제로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의 양강도 소식통이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이러다 사람도 잡아먹게 생겼다라며 닥쳐온 식량난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한탄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북중 국경 주민들이 야음을 틈타 탈북을 시도, 심지어 아직 사상교육이 덜 진행된 북한 군인들이 앞다투어 대거 탈북하는 모습마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고 하죠. 이와 더불어 올 여름 북한의 시간당 233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경지 대부분이 빗물에 초토화되어 버리는 사건이 발생. 데일리 NK의 평안남도 소식통은 평원, 문덕, 숙천군이 논밭이 전부 빗물에 잠겨 농장원들이 모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중앙비상재해위기 대응팀이 현장에 내려왔지만 그들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한다라며 올해 북한의 식량 자급률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렸죠. 이로써 북한 경제의 마지막 남은 한 축인 식량 자급자족 체계마저 붕괴. 완전히 절망에 빠진 김정은이 직접 나서 울고불며 파산 신고를 하고 나서게 된 것이죠.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된 김정은의 파산 신고를 본 북한 주민들, 특히 단연간 사상교육을 받아온 북한 군인들의 충격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북한 정부가 군인들에게 가하는 사상교육은 악랄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북한의 사상교육에 대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백두혈통 이외의 대안을 생각 못하도록 2,500만 북한 주민들을 교육시켜놨다라고 말해 북한이 일반 시민들에게 엄청난 수준의 사상교육을 자행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죠. 오로지 김정은 정권의 수호만을 위해 존재하는 북한 군인들에게는 이보다 더한 사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군관으로 활동했던 한 탈북자는 이에 대하여 북한 군인들은 백두혈통을 위해 자신의 몸을 총폭탄처럼 내던지도록 교육받는다라며 사상교육의 악랄함을 폭로했죠. 그런데 이토록 집요한 사상교육으로 그들의 뇌리의 신과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던 김정은이 울음을 터뜨리며 파산, 즉 패배 선언문을 낭독하는 추태를 본 주민들과 군인들, 이에 북한 당국의 몇 년에 걸친 사상교육으로 구축된 그들의 정신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김정은과 백두혈통이라는 신적인 존재에게 보호받는 존재들이라고 여겼던 북한 사람들이 정신무장에서 깨어나자 보이는 것은 북한이라는 지옥이었죠. 결국 이 같은 현실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은 집단 탈북을 선택한 건데요. 심지어 이들을 막아야 할 북한 군인들까지 집단으로 탈북을 시작하자 북한 국경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 방송의 취재에 응한 북한 양강도 현지 소식통은 지금 국경 총국은 물론 인근 부대와 해산시 일대가 발칵 뒤집혔다. 이는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집단으로 무장탈북해 벌어진 일이라고 밝혀 북중 국경에서 벌어지는 집단 무장탈북의 현 주소를 고발했죠. 북한 정부가 파산을 선언하며 북한 사회가 무질서에 빠진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북한 정국을 안정화시키려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북한 구석구석에서 북한 정부를 지탱해오던 실무자들인데요. 이들은 북한 중앙 정부의 통제가 없더라도 북한 탈출을 위해 준동하는 주민들과 군인들의 혼란부터 잠재워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죠. 실무자들은 이와 같은 발빠른 대처를 통해 탈북 러시를 어느 정도 통제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데요. 데일리 NK의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최근 북한 양강도 해산시에서 이른바 돈주로 불리는 신흥부자들이 다량의 금괴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것을 적발, 북한 정부가 파산을 선언한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안전자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고군분투해도 북한 주민들의 눈앞에 펼쳐진 지옥도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자 북한 주민들 사이에 퍼진 군중 심리는 결국 북한 안정화에 동원된 실무자들마저 잠식했습니다. 이에 파산 선언 이후의 혼란을 스스로 해결해보겠다는 이들마저도 무너져 내리며 마지막 남은 구심점마저 잃은 북한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북한 정부의 파산 선언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한국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산의 선언에 무주공산이 된 북한을 누가 먼저 집어삼키느냐를 두고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중국 정부는 선제적으로 북부전구 소속의 79집단군을 압록강변으로 전진 배치, 몰려드는 탈북자들을 집중 감시하는 동시에 북한에 돌입할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하죠. 이에 한국 정부가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임을 천명하고 나서 붕괴된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의 화약고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게 뭐냐. 이제 진짜. 근데 그거하고 지금 병이 돌고 사람들이, 자, 우리가 지금 90 몇 프로 백신을 맞았을 거예요, 아마. 90% 가까이 되죠. 자, 백신 맞은 것들 보니까, 이제 연료도 되겠구나. 이제 인간 같지 않은, 누가 인간인가, 사람인가, 누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연히 구분하기 위해서 백신이란 어떤 아주 기가 막힌 그 기준점을 내린 거죠. 그 백신을 맞으면 흰 고무신. 자, 저승갈 신발이라는 얘기죠.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바뀌고 몸이 되어져야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 그 시발점이 언제냐. 자, 이 세계가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게 뭡니까? 바로 일러전쟁이에요. 우리는 흔히 공부할 때 세계사 공부할 때 러일전쟁이라고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앞에 러를 붙였습니까? 일본이 주체가 돼가지고 하는 전쟁, 우리한테 엄청 이로움을 준 나라가 일본인데 왜 러일 전쟁인데 일본은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싫어했는가? 이시 조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일본을 너무너무 끔찍하게 싫어했죠. 왜? 자기 왕조를 멸했으니까. 왜였습니까? 일본한테 팔아먹었죠. 팔아먹으면서 그
팔아서 어떤 이득을 취했으면서도 자기의 어떤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왕을 못했기 때문에 일본이 싫었던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씨 조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나라인가. 자,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허리가 돌아갔어요. 걷지도 못,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이제 허리 고치는 건 이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제가 실질적으로 뼈를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리 그 엉치뼈를 뽑아가지고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할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원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하면은 다 보여요. 뼈 마디가 기가 흐르는 게 기가 어디가 막히는 걸 알면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그게 벌써 한 몇 개월 지친 그 일이 2조 항상 할 때가 벌써 3월 달에 했으니까 3월 달, 4월 달 벌써 오래 전이죠. 이제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어나야 할 텐데,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깨어나는 순간에 가는 겁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이제 여기서 공부했던 사람은 백신 맞은 사람일지라도 제가 공부한 그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타키를 빼줄 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백신 맞은 사람 절대 여기 오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안 돼요. 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완전 탈진돼가지고 저 자신이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꺼려하게 됩니다. 자, 잠시 강의할 그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 우리 이제 7월 18일, 19일. 자, 아까도 얘기했죠. 터닝 포인트하고 또 제요와 또 고구문에 대해서 또 23일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신 분들은, 지금 계속 이렇게 오시고 분들은, 아마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하면, 이것이 자기한테 온 천하의 대복이었구나. 그 대복을 누가 찾았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찾은 겁니다. 이제 오고 싶어도 안 받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100배를 올리고 해도 안 받습니다. 왜? 제가 이제 죽기 때문에. 저도 제 몸을 이제 살해할 때가 됐거든요. 자, 몇 년 전에 저같이 한 굉장히 대단한 분인데, 그게 벌써 3년 전이에요. 그분도 치경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때 그 3년 전부터 아니라 치경 안 한다. 이제 사람들 안 만난다. 딱 해서 안에 들어앉아서 수행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아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만나지만 연락은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났을 그땐 그 한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때 만나고 그 인연에 연연하지 않죠. 보통 수행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만나겠지.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볼 때,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 병으로서 이게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가고 있고, 자, 근데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자, 이거 기사 좀 잠깐 보세요. 보니까 영국 정부 발표했는데 코로나 사망자 94%가 백신 접종자라는 그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또 이스라엘 연구 논문에 심장이나 급증은 코로나가 아니라 백신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병에 안 걸리려고 이렇게 백신을 맞고 했는데 그 백신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더 많이 코로나에 걸렸고 그래서 더 많이 죽게 됐다는 얘기죠. 자, 이제 사람들이 솔직해지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거짓말 시키면 안 되거든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잖아요. 백신은 더 이상 빠지지 않아요. 독성이 안 빠집니다. 그런데 우린 다행히도 우리 조상님들 덕분에
음식 문화가 그 독을 뺄 수 있게끔 만들었죠. 근데 그것도 어떤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기운으로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지 제대로 저희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목을 한번 좀 얘기하고, 제목은 좀 짧습니다. 동서양이 통합하여 세계화로 가게 된 첫 단추가 바로 일러 전쟁이었다. 일러 전쟁. 자, 그럼 일러 전쟁이 일어난 그 시대적 배경은 어떻게 되었느냐? 자, 그리고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돌아가는 울로는, 저 모습은 증산대 선생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에 짜여진 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죠. 자, 그 짜여진 내용에 언제 뭐가 일어난다 딱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 말을 보고 그것을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지 그게 언제쯤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수행력이 뒷받침돼야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수행하지 않고 이것을 먼저 안다? 그건 자기 재산나를 아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이거 보세요. 자, 동학난 이후 1894년이죠. 이 세상은 재편되는 수술에 들어갔고 1901년 신축년 이후로 강정산 대선생이 짜놓으신 천지공사와 울로대로 돌아오고 있다. 자, 증산 대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천지울로를 뜯어고쳐 물샐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 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닿는 대로 세계들이 열리리라. 자, 세계가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3차 대전 지금 벽으로 일어나고 있죠. 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저 적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수단으로 무엇을 만들게 되죠. 그것이 산업에 다시 적용이 되면 그 산업화가 아주 급속하게 되죠. 흔히 이제 그 정치학을 했던 사람들 또 정치학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교양이라도 보신 분들을 알 겁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군산복합체라고 그러죠. 지금 모든 나라는 군산복합체예요. 자, 우리가 북한에 대항해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철광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광산업을 하면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철광산업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화약을 만들기 위해서 화학산업을 시작했죠. 화학산업을. 그래가지고 만들게 된 게, 자, 이것이 화학열출을 만들면 해가지고, 탱크 이런 건 다 비행기도 만들고 이런 걸 붙여지고, 또 뭘 만들었으면 자동차를 만들고, 여러 가지, 농사지에서 농기구도 만들고, 이게 생활에 굉장히 필요하게 됐죠. 자, 그러니까 싸움은 사람을 깨우게 만듭니다. 편리하게 만들고. 자, 이거 가지고 죽일 거냐, 살릴 거냐. 그 차이점이에요. 자, 현대 문명은 다 군산복합체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자, 무기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는 어떤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자,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그대로 이식한 우리가 또 급속도로 발전할 수가 있고, 자, 거기에서는 언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중국말이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자, 우리말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분명하지도 않고 애매모호하지도 않고 딱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 우리는 사람들 자체가 똑똑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면 아주 깊은 첨단 산업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언어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말로 영어를 표현해도 중국어를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영어나 중국어는 다른 언어를 표현할 때 약간 제약이 많죠. 모든 것이 언어의 문제입니다. 자, 이 말로써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의 힘은 엄청난 겁니다. 언어의 힘. 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데인데, 그러면 지금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울루에 따라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증산선색에서 1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어나게끔, 짜놨느냐. 그걸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증산 대선생께서 전주에 계실 때, 천지 대신문을 열고, 천지의 큰 새로운 문을 열고, 날마다 공사를 행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갈량이 전무후무한 제주라 함은 난명산에서 7일 7야 동안 동남풍을 빌어 적벽 화전에 성공함을 말함이 아니더냐. 이제 49일 동안 동남풍을 빌어 와야 하리라. 이 동남풍으로 밀려드는 서양의 기세를 물리쳐야 동양을 구할 수 있으리라 하시고, 자, 서양이, 자, 우리가 그 서양이 왜 그렇게 동양보다 더 빨리 과학문명이 발전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양에서도. 근데 뭐 때문에 됐어요? 바로 유교 때문에 그래요. 유교의 아주 폐습 때문에 되질 않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되려면, 자, 여자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용한다는 얘기는 좀 뭐하지만은 여자를 잘 돋궈줘야 됩니다. 힘을 쓰게끔. 그리고 사람이, 자,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동양사회는 그걸 딱 막아버렸죠. 특히 조선은 더 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폐쇄적이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할 수가 없었죠. 자, 이런 문제도 있죠.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김문국이하고 저기 진묵대사 이야기도 했지만 아주 신명들을 저 서양으로 다 데리고 가지고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것을 보니까 현실적인 왜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부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언어적 문제이다. 그리고 개념과 어떤 생각의 문제이다. 이게 다 걸리는 겁니다. 어떤 생각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기운이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민감해집니다. 자, 어느 지역에 가면은, 어느 곳에 가면은 기운이 돌고 어디 가면 기운이 막혀요. 특히 수행하는 사람이 이걸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안 좋은 데 가면은 기운이 좀 탁한 곳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좋은 곳에 가면 일이 형통하게 풀어지죠. 근데 그때가 알아서 거기 가느냐? 아니에요. 그때 가가지고 거기 시간에 맞게 그때 어떤 상황에 맞게 가다 보면 거기서 일하면서 또 일머리가 풀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냥 우리에서 뭐 하겠다,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하다 보면 되어지는 거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아는 순간 바로 열리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알아야 되죠. 이때 장대 종이를 달아 세우시고 글을 써서 읽으신 뒤에, 자, 제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제갈량이 재단을 쌓고 7일 동안 밤낮으로 공을 들여 돈을 풀었다 하니, 이는 무슨 일이라. 자, 제갈량이 바람을 부리게 부른 겁니까? 아니죠. 자, 모든 통계를 봤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 겨울이라도 바람이 동남풍이 불어, 무유풍이라고 하죠. 이게 바람이 불 때가 됐다. 그러니까 통계를 봐가지고, 이때가 되면 이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와 때가, 그러니까 마음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안다는 얘기죠.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자, 공들인 동안에 일이 그렇다면 어찌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대선상께서 너희들은 바람이 불거든 오라 하시고 난고사로 들어가시며, 과연 조금 후에 동남풍이 크게 부는지라 성도들이 들어가 아뢰니 증산 대성에서 말씀하시기를 차길피흉이로다. 자, 차길피흉이 뭐냐? 이쪽에서는
길하지만 저쪽에서는 아주 흉하다. 자, 이것은 어떻게, 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되어가지고 뭡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지만 우리 세포 속에 바로 우리 직계조들이 바로 계시기 때문에 자, 직계조들이 어떤 욕심 없고 욕심 버리고 이 세계의 문명을 일으키게 하는 공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조상님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흉이 되고 길이 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자기 마음에 있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리고 항상 사람을 대할 때 나쁜 마음보다 저 사람이 이런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요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기 자신이 좋게 되는 거죠. 하시고 산성을 내려오시더라. 난고사 난고산성 내에 있으며 신라 문무대왕 보덕제사의 상수제 명덕황이 참여하였다. 전주 사오고차 그러니까 동고사, 서고사, 남고사, 북고사의 하나이다. 이걸 보면서 왜 문무대왕 때 만들어진 그 절에서 난고사에서 일을 행했을까? 자, 문무대왕이 어떤 업적을 냈습니까? 한반도에서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만든 분이 바로 문무왕이었고 또 문무대왕이었고 또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인 신문왕이죠. 그 신문왕 된가 그 밑인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문무대왕 비문을 썼죠. 자, 문무대왕 비문에 뭐가 나오죠? 이거 보신 분이 있습니까? 자, 제가 여기서 몇 번 이야기를 했죠. 문무대왕 비문에는 자, 광개토왕 비문에는 난 뭐했어? 우리 아버지 뭐했어? 장수왕이 뭐했어? 어떤 그 한 것만 나열했지만은 문무대왕은 여기가 우리가 신라까지 온 이 반도 남쪽으로 오게 된 연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 조상의 내력, 조상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유래됐느냐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내려온 고려 때까지 아주 조선 중기까지는 아주 편하게 경주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 중기 때 유학자가 유생들이 뽀개버렸죠. 그리고 그것이 1970년대 중반경에 경주 어느 집에서 빨래판으로 발견이 됐죠. 그 다 발견된 게 아니고 어떤 한 부분만. 근데 그 부분에 뭐가 있느냐? 바로 조상 내력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신 것은 바로 난고사로 들어가시면 바로 이 우리나라에서 바로 한반도에서 이 세상을 남조 세상을 살릴 기운을 여기서 이제 일어난다. 그리고 그 기운을 중심으로 쓰는 곳은 바로 어디냐? 이 남조선, 이 바로 한반도의 남조선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여기에 왔다고 그랬죠? 거기서 중국에서 아주 코피 터지게 싸우면서 쟁패를 다투어야 되는데, 왜 그 고조선의 그 직계손들이, 바로 온 직계손들이, 왕가에서, 왜 이 신라로 왔겠습니까? 그걸 천문관이 그걸 알았죠. 우리가 천문을 보니,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 하려면 그 땅에 가야겠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자, 심지어는 반만 년 전에 고조선을 떠나면서 아리랑을 부른 그것을 아는 도인들이었습니다. 그 곡부를 떠나면서 부른 노래가 아리랑인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별표난다. 그 말은 계속 얘기했지만 뭡니까? 이제 10천 세상이 이 땅에서 열리는 겁니다. 자, 죽어서 5천까지밖에 못 올라간 예수 공자 석가를
10촌의 사회에 살 수가 있는 우리가 그런 아주 이제 차원이 낮은 인간이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경배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아마 그런 그네들보다 더 이 공부를 하신 분은 그네들보다 더 훨씬 뛰어난 분이고 또 많은 공부를 한 분일 겁니다. 아니면 천상에서 바로 이 시간에 내려오신 분들이든지. 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단체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신도들이 계속 세뇌를 하죠. 한번 세뇌가 되면 빠지기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당군의 세뇌가 되는 겁니다. 당군물은 안 빠질 때 엄청나게 몸에 고통이 옵니다. 당군에게 눈 돌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살릴 기운이 지금 빨리 바꾸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큰 사고로 큰일 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한 여인이 한을 품고 돌아가니 한 여자가 한을 품었어요. 우리가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울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겠지 절대 아니에요. 여자들을 잘못하면 이 말 주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오면 3대가 아주 성하고 여자가 잘못 들으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중산 대선생께서 40km 한 도수를 계속하여 동남풍을 불실 때 미처 기한이 다 차기도 전에 먼 곳에서 한 여인이 찾아와 자신이 병을 고쳐 주십사 애건하거늘 증산 대선생께서 공세에 전심하고 계심으로 병옥이 상년기 아래지 못하고 돌려보내니 그 여인이 한을 품고 돌아가매 갑자기 동남풍이 그치는지라. 증산 대선생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급히 그 여인에게 사람을 보내어 공세에 전심하심으로 해서 인해 미처 대답치 못한 사실을 말하여 안심하게 하시고 곧 자식이 병을 고쳐주시니 즉시 바람이 다시 일어나기를 한 사람이 원하니 능히 천지기를 막는다 하십니다. 여기 봤어요. 한 사람이 원하입니다. 자, 그런데 백신 맞은 것들은 사람인지 아니에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천민들, 노비들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이제 딥스디 하는 대로 이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하나의 로봇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근데 한 사람이 원하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 잘 알아들을 겁니다. 그 뒤로 과연 일러 전쟁이 일어나더니 일본 군사가 승세를 타고 대륙전에서 연속하여 러시아를 물리치니라. 사실 동남풍 공사 당시 해전의 주역이었던 일본군 아키야마 추산이죠. 중장은 세분의 꿈에서 발틱 함대가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며 해전 당일에는 증산 대선생께서 짜놓으신 천지 공사대로 동남풍이 불어서 전략을 유리하게 전개하였다 한다. 증산 대선생 공사 내용을 모르는 일본인들은 이 발음을 자기들이 민족신이 도와준 것으로 알고 감히 가제라 부르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때 일본이 러시아 잽이 안 됐죠. 그런데 만약 일본이 러시아한테 패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한반도는 부동항을 찾아서 내려왔던 그 러시아가 이 한반도를 먹었으면 우린 이 한반도에 있던 조선인들은 전부 다 지금 시베리아든지 중앙아시아든지 그렇게 다 쫓겨났겠죠. 그래서 우리 명맥을 이어갈 건덕지가 없어졌겠죠. 그리고 우리 역사는 하나의 그 역사는 그냥 조금 남아있는 그 역사자자 아주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겠죠. 그런데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진시황이
진나라가 망하고 그 유민들이 한쪽은 열도로 한쪽은 반도로 왔죠. 열도로 오면서 그렇게 자, 우리 일본 열도가 조그만 나라가 아니고 상당히 큽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지도로 보세요. 아마 그것도 한번 지도로 한번 여기 들어갈 겁니다. 러일 전쟁, 일러 전쟁에 숨겨진 일화가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어떤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일러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잡은 결정적인 분기점은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이 이끈 일본 함대가 러시아 발틱 함대를 전멸시킨 동해 해전이다. 도고 제독이 상임 참모 아키야마 중장은 러시아 함대의 작전 계획에 힘신의 긴장이 극도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중과 부족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 방법을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05년 5월 24일 방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앞에 쓰시마 해역이 보이고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두 줄로 줄지어 지가는 것이 아주 생생하게 보였다고 한다. 꿈을 꾼 아키야마 중장은 이것이 신의 계시로 영웅이라고 직감하고 작전 계획을 세웠고 그의 꿈 그대로 27일 새벽 러시아 발틱 함대가 두 줄로 쓰시마 해역으로 접근해왔다. 해전 당일 동남풍이 강하게 불어 일본 함대는 발틱 함대를 전멸시켜 승리할 수가 있었다. 자, 이것은 아키야마 중장은 이전에 러시아 우라지 보스톡 함대의 이동 경로와 우라지 보스톡 함대 이동 경로도 꿈을 통해 본 적이 있었는데 실제 이동 경로와 똑같았다. 자, 이거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이 일은 단지 현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기의 일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현실의 일들이 이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기의 일이 돌아가는 일을 알고 이야기하면 결코 실패를 하지 않고 그냥 잘못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신이 움직이는 모습을 알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이제 실수도 없을 겁니다. 제가 항상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제가 했던 방송에 어떤 제목을 잠깐 보세요. 맨 처음에 뭡니까? 향인자의 중국 북얘기. 그때는 중국이 그래도 제대로 잘 나갔습니다. 중국이 지금 막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그 방송도 계정 해제가 돼가지고 다시 제목을 바꿔가지고 이번엔 터닝 포인트로 왜 이제는 많이 막 바뀌니까 이제 알아라 하면서 또 이렇게 또 바뀌었죠. 또 그것도 역시 계정 해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도 못 올리고 이제 1000개 지벽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자 이렇게 그 제목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고 알아야 돼요. 자 그랬죠. 저는 신이 움직임을 보고 물론 저걸 공부해가지고 알았지만은 보고 그대로 이 말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 그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시는 분은 알 겁니다. 보는 좋으신 분들은. 그렇다면 여기가 어떤 곳인가? 여기가, 이 향임자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저 자신은 몰라요. 저 자신도 모르고 하는데 지금 제가 살아가는 과정에 엄청난 많은 이상한 경험을 또 많이 했고 그러니까 수영을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그것도 왜 그런 사람을 만나는지 지금 돌아보니까 다 공부하는 과정이구나.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자, 일러 전쟁은 근대 이후 서양과 동양이 맞붙은 최초의 큰 전쟁이었다. 동시에 서양 세력이 처음으로 동양 세력에 의해 대패배를 경험한 날이기도 했다. 일러 전쟁 당시 일본 해군이 참모인 아키야마 중정은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러시아 함대 항로를 두 차례 꿈으로 부위를 보았으며 해전 당일 동남풍이 강하게 불어 승리를 도왔다고 당시 상을 증언했다. 자, 동남풍을 이렇게, 자, 바다의 풍향이 어떠함에 따라서, 자, 우리가 저기 적벽대전 이야기 보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전쟁이 지고 이느냐, 승패가 좌우가 되기도 하죠. 특히 강에서는, 바다에서는 그렇겠죠. 다음 이야기는 아키야마 중장이 아시노, 일본 근대 심령 연구의 창시자에게 들려준 일러 전쟁의 비화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돼요. 자, 신주에서 도와준 러일 전쟁, 일러 전쟁. 자, 왜 도와줬죠? 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해준 거죠.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대한민국 태어날 수 있게끔 근거를 다 만들어줬습니다. 철도도 넣고 하수도도 다 가수, 상수, 관수도 다 해놓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한테 누구나 다 하고씩 교육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일본 들어갈 때 손 털털 털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어떤 짜여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알면 너무너무 고마움 나가죠. 근데 반일을 한다? 이건 아주 싸가지 없는 놈들이에요. 자, 아키야마 중령의 꿈에서 발디익 함대의 항지 모습을 게시봤다. 이 이야기는 당시 해전에서 일본 해군의 주역이었던 아키야마 중령의 꿈에 얽힌 유명한 비화이다. 당시 일본군은 러시아 발디익 함대가 과연 대한해협을 지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렇게 해준다면 고맙지만 만일 태평양을 돌아서 스가루 해협이나 루네아 해협을 통과하여 우라지 보스토로 들어가고 난다면 정말 큰일이 알 수 없었다. 전쟁을 앞둔 아키야마 중장의 시민시대의 긴장은 극도에 달해 있었다. 근데 그는 뜻밖에도 해전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꿈을 꾸게 된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905년 5월 24일 한밤중이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저는 사관실로 가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눈을 감고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에 저도 모르게 그만 잠이 들었는가 하는 순간 갑자기 눈앞에 이런 장면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대한해협이 전경이 눈앞에 보이고 발디익 함대가 두 줄을 지어 천천히 오고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었어요. 이젠 됐구나 하는 순간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몽을 꾼 것은 이것으로 두 번째였으므로 저는 이것은 틀림없이 신의 계시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떠올랐어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일본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단지 이 잘난 남조선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한데 짜여진 프로그램이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유명한 대해전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저기 함대 별이 사흘 전에 꿈에서 본 것과 좀 더 다를 데가 없었습니다. 막상 전쟁 보수 쓰려고 붓을 들었을 때는 자연히 천우 신조, 자, 이 우자가 도울 우자죠. 하늘이 도운, 하늘이 돕고 신이 도와준 거죠. 에 의해서 하고 쓰는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해 이런 말이 있죠.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무슨 일이 되려면 죽은 그 집귀신 집귀신이 도와야지 황토귀신이 돌봐야 일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부리게 되고 귀신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면 일이 되어진 것이
아주 수월하게 일이 되겠죠. 자, 이제는 우리는 신에 의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신을 부리는 그런 능력까지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그래서 이 신을 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모든 기운 자체가 사람이 신을 부릴 수 있게끔 만들어질 수 있는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신을 들으려면 담력이 있어야 되는데, 간담이 굉장히 세야 돼요. 튼튼해야 되는데, 자, 지금 그걸 하니까 백신은 다 맞겠죠. 백신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기가 딱 여기서 가운데 멈춰가지고 수기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간담이 쪼그라듭니다. 간담이 쪼그라다니까 심장 질병이 또 오게 됩니다. 자, 이게 또 저번에 이런 기사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연구 논문인데 심장 질환 급증은, 요새 심장 질환이 급증이 굉장히 많대요. 코로나가 아니라 백신 때문에 이렇게 심장 질환자가 굉장히 많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수기를 맞기 때문에 목기운이, 간담이 이게 제대로 활용 못해요. 활용 못하니까 당연히 심장이 압박이 올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뭡니까? 그냥 이 세상 살기 위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세상과 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아셔야 됩니다. 자, 승전 김연령 다음날 원인 불명 폭발 사고로 침몰했다. 지금 있는 것은 보고남. 이 해전의 충격적인 패배로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서 해상력을 모두 상실했고, 당대의 전략 병기인 전함의 대부분을 상실했으며, 국가의 위신이 많이 상실되어 국내 여론에 밀려서 아직 충분한 지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강화 조약을 맺게 됐다. 아케마 중정한 5월 27일 해전 당일에는 일본의 유리하게 동남풍이 불어서 러시아 함대를 격퇴시킬 수가 있었다. 일본은 당시 천우신으로 불렀던 동남풍을 가미가제라고 부른다. 자, 이게 신풍이에요. 자, 인류 최초의 현대학자가 제일 먼저 이름을 신이라고 쓰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염제신노시 그분이다. 그러니까 일자로 딱 썼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증산 대선생께서 러일 전쟁 천지공사 보실 당시 증산 선생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모두 믿지 않았다. 지금 묻지 못하죠. 왜? 상을 보고 지나면 그게 그거였구나. 이런 일을 누가 잘해요? 좌파들이 잘해요.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좋은 대로 좋은 쪽으로 이용을 하게 되죠. 이용을 하는데, 그네들 보면 이제 내일은 없죠. 왜? 귀신이 장난친, 걔네들 귀신이 장난치지 자기 정신으로 사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귀신이 그 천상의 그 악귀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와서 개판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시사 법칙을 하게 되면 인간사에서도 이제 귀신의 어떤 접신이 돼가지고 한 인간들이 다 이제 끔찍하게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러시아 상대로 전쟁을 벌인 자체가 비웃음거리였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러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은 세계적인 지위로 격상된다. 일러 전쟁은 근대 이후 서양 세력이 처음으로 동양 세력이 대표한 전쟁이었다. 자, 그러니까 일본이 하면서 대동아 공영을 이야기했죠. 왜 그들이 대동아 공영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게 교정을 하면 어느 정도 교정을 할 수가 있지만, 중국 놈들은 안 돼서 뭐라고 했어요? 바퀴벌레라고 그랬죠. 바퀴벌레. 자, 바퀴벌레 얘기했던 그 자체도 참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국 놈들이 지금 형태해가지고 바퀴벌레가 있는 어떤 바퀴벌레 꽉 안에 많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찍어가지고 중국 놈의 행태가 또 쓰는 재미난 글도 있더라고요. 자, 이 싸움에서 왜소한 일본이 거의 러시아를 무너뜨릴 것을 생각한 사람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일본은 증산 대선생께서
49일 돈 나쁜 공세에서 몰아주신 천지기를 받아 러시아를 물리치고 크게 승리한다. 이것을 보고 자 이제 이 분이 증산 대선생께서 하신 천지고사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아도 착각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 일러 전쟁의 1차 대전을 비화됨으로써 결국 동양을 침략하려는 왜 1차 세계전, 왜 1차 세계전이 일어났습니까? 자, 그게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야지 이 서양 세력이 전부 다 자기 나라 쪽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 단지 왜 일어났습니까? 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염재 신동씨 그분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들으려고 했을 거예요. 기독교에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맞아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역시 염재 신동씨 그분이란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아마 기독교가 다시 큰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서구 제국주의 균을 뿌리 뽑아 동서양의 세력판을 크게 뒤집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나라 판으로 이제 다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곳이 바로 GDN입니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반드시 중국사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중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떤 그 교양 과목이라도 공부를 해야지. 이 전체적인 보는 안목이 세계를 보는 안목, 우리를 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 청나라에서는 아까 그랬죠. 고중학이죠. 고중학을 통해 가지고 문서를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죠. 그래서 근문신고라는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그거를 찾을 수 있는 토대를 청이 만들었어요. 청은 어떤 나라입니까? 잠깐 요거 좀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방송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텔레비에 나왔던 거죠. 잠깐만.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 방송할 때 제가 예전에 보던 금나라 역사서를 좀 해석을 하려고 하고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이제 금사를 보게 되면 이제 금나라의 시조는 바로 금나라는 신라의 후예다. 그러니까 송나라에서는 금나라를 신라의 후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2009년 9월 5일 날 역사 스페셜 나온 얘기예요. 금태조 아골타 신라의 후예였다. 자, 중국에서 최초로 한족을 밀어낸 금태조 아골타. 그의 시절 놀라게도 신라에는 환보였다. 이것은 전설의 야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나라의 정사인 금사와 금거국시 송나라에서 씌어진 송막 기분에 명확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까지 공부할 때 이런까지 다 봤기 때문에 이런 자료까지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요새 중국 공부했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살아갈 거에 대해 공부하죠. 저는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학을 공부한 거예요. 어학을 심도 있게 공부한 거죠.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 학원을 하면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왔던 거죠. 금시조 이름은 한보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거 태평천국의 난과 의하던 난 이런 배경을 알고 러일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까지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보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것을 알고 이 방송을 보고 이 내용을 보고 지금 하는 내용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여진이 주장하는 신라인이고 안한씨는 중국말 왕과 같다. 금사 고에서 온 신분이며 신라인 금시조 아골타의
출생연도를 고려해서 계산해보면 금시조 한보가 여진에 들어온 시기는 신라 말 고려 초다. 당시 신라와 고려의 왕권 교책이었던 한반도의 사정을 생각하면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아골타 조상 한보는 그는 과연 누구일까? 자, 동명해설록의 한보의 구대손 아골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한다. 김부가, 자, 이걸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소남전 선생님께서 울상김씨죠. 울상김씨 대전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울상김씨가 바로 경순한 그쪽입니다. 비록 항복하여 고려왕이 합병하였으나 김부의 외손 완한 아골타는 곧 고냉의 후예로서 능히 중국을 갈라 다스려 100년 동안 대를 이었으니 조선의 유학자 김세령은 여진족의 아골타를 경순한이 외손이며 조선 최고 감은 고냉의 후예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권행이 본래 선 김씨였다. 김행의 아들이며 경순왕의 아들인 외손인 금이시족. 당시 종래원을 했던 신라 왕실 관습을 고려하면 그의 성이 김이며 신라의 후예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자, 지금 신라의 어떤 그 화랑의 생각을 굉장히 난잡해요. 왜 이렇게 난잡할까? 지금 고려, 고조선의 혼인제도 똑같아요. 그때를 그때가 왜 그렇게, 혼인제도가 이렇게 엮여졌는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고조선 시대의 계보로 보게 되면, 그게 그거였구나, 확실히 알게 되죠. 자, 동명해사록의 금시조와 금세의 한보는 과연 동일인가? 한보를 시조둔 금황실은 바레인을 왕비로 만난다. 금나라의 성군, 세종의 어머니, 4대 왕제 해나강의 어머니는 모두 바레의 여인이었다. 또한 아골타는 바레인을 신뢰하여 바레 유민 장원을 새로운 수도 북경 견선을 책임져를 등용한다. 바레는 대제국을 경험해본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해동성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바레인을 왕비로 맞았습니까? 왜 한족을 같은 염제 신도시 같은 불의의 민족, 흔지만한 민족, 그치? 민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금나라는 이런 바레의 경험을 이용해서 국가 체제를 확정해 나갔던 것이다. 청나라의 성씨도 김씨였다. 애신강나라고 하죠. 그 멸망은 1606년 여진은 다시 중원을 장악했다. 바로 중국이 마지막 왕조청이다. 그런데 청나라 황제선 애신강나, 그러니까 중국말 아신 찐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애신강나, 이것은 그냥 바로 그냥 결국 금부조 김씨라는 뜻인다. 이게 뜻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거 뭡니까? 신라를 사랑하고 자기가 신라의 힘을 잊지 않고 깨닫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김씨들이라는 얘기예요. 신라 왕족인 경주 김씨, 그 이후에는 금왕실, 청왕실까지 그들은 모두 금을 뜻하는 김씨들이었던 것이다. 만주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 얘가 이거 하는 말이고, 만주 역사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의 역사는 중국 화조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염제 신도시족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체는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왜? 이 우리가 어떤 힘의 균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힘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게 바로 나라의 주체죠.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염제 신동시가 되죠. 그러니까 중국은 예로부터 뭐라고 해서 진화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지 족속이라고 했어요.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금나라, 청나라로 이어지는 만주의 역사는 우리 민족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한조의 영토, 중국을 만주 대륙에 합병하여 오늘의 중국을 완성한 여진족, 그들 선조가 신라인이라는 사실에 지목하는 것은 국수지혜적 우월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인조한테 인조 보고 인조 때, 자, 우리는 같은 형제이니 형제의 예를 취해야 되니까 우리는 오랑캐에서 우리 명언을 사귈 뿐이지 안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쳐들어와가지고 남한 산성 거기서 무릎 꿇고 그렇게 항복을 받았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주 이 시대에 얼마나 쏘가지가
벼룩의 대학,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런 기운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자, 지금 우리나라 잘 되려면 저기, 그 강화문에 있는 세종 없애버려야 돼요. 근거를 싹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삽니다. 아니, 이제 살다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이 없어지게 됩니다. 세종, 웃긴 놈이죠, 아주. 공부하세요. 신라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은 국수주의적 우월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반역사적인 동북공정 논리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우리 역사를 지켜내 향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지역의 평화의 논리적 근거를 재확인하자는 것이다. 자, 이런 것을 알고 보세요. 우리가 동북공정을 나쁘게만 보지 말고 그네들이 하고 있는 것 자체를 그래. 근데 우리가 거기서 주인이었어 라는 것을 딱 보여주면 됩니다. 제일 이거 동북공정에 반하는 행동이 동북공정에 얘하고 순응하는 애들이 뭡니까? 바로 당군 빠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당군을 빨고 당군을 경배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기 숭배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어요. 종교 단체도 있고. 자, 근데 보세요. 호족, 웅족 다 중국 화족입니다. 그것만 알아도 그 당군 신화가 왜 당군 신화를 조선 중기 때 우리 역사서를 다 없애버리고 당군을 또 만들었습니까? 중국을 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당군 빠는 애들은 중국에 개속해. 난 영원히 중국이 개가 되겠어 하는 게 바로 당군 빠는 애들이에요. 자, 이것도 웃긴 얘기예요. 그 식민사관, 일본이야말로 정확하게 역사를 봤습니다. 자, 이것도 참고할 내용이니까 한번 쭉 보세요. 자, 금은 고려의 내륙 영토를 침략하지 않았다. 대만은 왜? 이건 중국 확장가 봐요. 북방 민족이 북경을 기초로 정치 통치 중심이 되는 기반을 닦습니다. 김올출, 감속 경안현 완안마을, 완안 종실 선인영, 해령왕은 회종을 죽인 후 김올출이 후손을 죽이려 합니다. 김올출 이렇게 되죠. 실제 고려의 영토는, 자, 이게 바로 실제 고려의 영토였다면 이성계가 가서 요새 이제 그 위화도 회군하면서 중국의 땅을 주겠으니 내가 이 영토를 다스릴 수 있게끔 허락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금태조 아골타, 금나라 태조왕은 우리나라 평주 사람이고 금나라를 세운 아골타는 신라의 후예였다. 여진 주장은 신라인. 금나라의 시조 이름은 한보며 고려에서 왔다. 금사본계 나왔습니다. 자, 한푸는 고려에서 왔다고 말하거나 한보죠. 고려 전에 신라에서 왔다고 말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중국 다른 대학이죠. 얘네는 알아요. 분명히 가족 또는 자신의 시족이나 부락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이것은 민족의 이동이었습니다. 사설을 보니 중국 왕실의 김씨가 수십 세를 이어왔고 금이 신라로부터 온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금나라 국왕 또한 김씨의 성을 취한 것이다. 흠정만유 원리로에 이렇게 나오죠. 900년 전 정세에 나왔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금태조 선조가 한번에 간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평주의 승려인 금준이 여진에 들어가 금나라의 선조가 되었다. 혹은 평주 승려 김행의 아들 극수라고도 한다. 완안 아골타는 경순환의 외손이자 권행의 후손이다. 자, 반고려 세력이 여진으로 들어가 중성에서 북쪽 700년 비가 있다. 자, 선수는 지금 연길이라고 합니다. 일찍이 여진의 선조가 고려로부터 나왔으니 고려를 부모인 나라로 생각하고 고려를 부모의 땅으로 여겨 조심스럽게 섬겨왔고 이 각도에서 보면 고려와 여진 사이의 전쟁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진인과 조선 만도의 신라인 나중에 고려인 민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 여진과 발해는 같은 조상에 나왔다.
자고는 요양 발해입니다. 본래 성은 고시로 동명왕이 후손이다. 발해 경영 경험 중시 금저 건설의 중추 역할 담당. 그러니까 발해는 그러니까 그냥 해동성국이란 말만 들었지 그 발해가 어떻게 망했는지 어떻게 경영했는지 그런 내용이 없죠. 물론 뭐 중국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발해는 어느 시에 갑자기 화산 폭발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화산 폭발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나라는 발해와 신라 후손들이 세운 나라이다. 금사는 우리 역사와 같은 맥락이고 제 할아버지 성은 형씨입니다. 알신 줄러 형씨 형렬입니다. 애신강나 알신 줄러 이렇게 있습니다. 애신은 한자로 군. 그러니까 신라를 사랑한다는 게 금이란 말로 그러니까 애신 강나게 신라를 사랑하고 이 얘기를 저는 몰랐는데 하다가 선생님한테 청나라 성이 바로 애신 강나다. 그리고 나서 머리에 빵씩 빵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나라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됐죠. 강나는 현재 성시족. 황조안에서 우리 성은 애신 강나입니다. 현행 교과서 악비는 금에 대한 장군, 악비는 민족의 영웅이라 부를 수 없다. 금사를 중사로 넣기 위해서 금나라에 대항한 송나라 악비를 폄훼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해요. 악비가 송나라 그런데 금에 대한 엄청나게 그 대항을 했죠. 악비가 굉장히 대단한 왕이 장군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동북공정 하기 위해 가지고 금나라에 대항하는 송나라 악비보다 아주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나라 역사에 동북공정의 하구성이 드러나는. 자, 얘네들 이렇게 해도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고조선 역사가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밝혀낸 겁니까? 아닙니다. 중국인들이 그 땅에서 나온 글자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죽줘서 개준 거죠. 중국인들이 짱깨들은. 왜? 그들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도 딱 지금 생각납니다. 자, 증선 선생이 말씀하시길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좌상에서 특천하리라. 좌상에서. 너희들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 네 근본만 지키는 공부만, 그 자세만 지켜도 전 세계를 제패한다. 득천하, 천하를 제패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엄청나게 대단한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강의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세계를 제패할 하나의 그런 분들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는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이 누구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는 신이 응하게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되었으면 영웅신이 들어오고 또 성웅의 신, 영웅과 성웅의 영웅과 성웅이 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을 변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기 자신을 한계 짓지 말아야 돼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내 자신이 변모할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시간에서 다음 변하는 시간으로 내 자신이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를 바로 알고 그리고 태울 줄로 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기서 얘기한 것은 청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청나라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만든 하나의 틀을 형성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800년대 중국 청나라는 그 제국주의가 판치면서 침략의 간섭으로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었죠. 미국, 영국, 일본 등 청나라에게 새로운 문명을 가져오며 밖의 세상을 보여주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어떤 틀에 딱 맥혀가지고 나가지 못했죠. 그것이 마테오시 리치 신부가 그 서양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이 동해 와서 천국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그 어떤 패스 때문에 여기도 안 된다.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 어떤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중국에 똑같은 복장을 알고 언어도 배우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안 돼서 다시 서양으로 가서 이렇게 했던 일도 있습니다. 결국 이를 보다 높인들이 부청 멸양, 청을 도와서 양을 멸한다는 외치며 의아한 사건을 일으켰다. 자, 이거 일어나기 전에 저희 35년 전 우리 우리 재계사를 배웠으니까 태평 천국의 난이 있었죠. 태평 천국이 난은 기독교를 또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난입니다. 나중에 태평 천국의 난을 한 번 더 보세요. 제가 그거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일부러 시간상. 자, 의과단 운동은 청일전쟁 패배로. 자,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죠? 동아난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동아난 때문에 한반도에서 일본과 청나라, 일본이 각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의 각 축장이 바로 이 한반도가 됐죠. 열강의 침략이 강화되어 중국이 사실상 반식민지 상태에 빠져들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 한반도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중국까지 완전 망치게 돼버렸죠. 나라를 지키기 위한 봉기였다. 그게 의화단 사건이에요. 농촌 하층 민중이 향촌 자해 집단인 곤에서 발전한 이화단은 기존의 반기독 운동의 영향을 받아. 자, 왜 아까 나 태평 천국의 난을 이야기했냐면 그것은 기독교 중심으로 일어난 난입니다. 반기독 운동의 영향을 받아 교회 및 선교사를 습격하고 서양의 시설 파괴 등을 전개하였다. 청조정의 실권자인 서태후는 서양 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이를 방관하거나 심지어 부추겼다. 서구 열강은 이유하던 운동이 그들이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서태후를 압박하는 한편 8개국 연합국을 결성하여 진압에 나섰다. 최신 무기로 주장한 서구 군대의 잔인한 진압과 청조정의 배제로 의화단 운동은 좌절되었다. 태평 천국은 청나라를 부정하는 한조 민족주의와 서구 사상이 결합이었고 의화단은 청조정과 손을 잡은 철저한 반서양 운동이었다. 자, 민중들이 즉각적인 투쟁만으로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 이것이 바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청멸양이란 청나라를 도와 서양 세력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의화단 사건은 당시 중국 침략하여 마음대로 휘두르는 외국 강대국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에서 중국 국민들이 들고 있는 운동이며 이는 산동 지역에서 불붙기 시작한 의화단 운동은 북경, 천진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내 전 중국이 들썩이게 되었다. 산둥, 베이징, 티엔진 이렇게 되죠.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내 전 중국이 들썩이게 되었다. 의화단은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이 한반도, 이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의화단은 곳곳에 교회를 공격하여 서양 선교사를 처단하는 등 그간 이건 왜 그랬습니까? 이거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죠. 왜? 서양 세력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누가? 신기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간 강대국들이 약탈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는데 이에 당한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곧바로 8개국 연합군을 구성하여 중국을 침공하였으며 연합군은 대규모 군사와 강력한 무기로 의화단을 위협하면서 연합군은 의화단을 힘으로 누르는 데 성공하고 다음 새 9월 청나라 정부와 그들과 권력적인 신축 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렇게 의화단 진압이 끝나고 4년간 동아시아의 정세는 빠르게 급변했다. 자, 이것이 빌미가 된 겁니다. 1902년에는 영일 동맹이 체결되었으며 1903년에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발견해서 저 왜 그걸 섰겠습니까? 자, 이제 비행기가 날면서 하늘에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죠. 그리고 결국 1904년 2월 8일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되었다. 만주와 신각, 몽골을 완전히 장악하는 러시아와 이를 저지하려는 영일간의 갈등이 터지게 된 것이었다. 자, 이렇게 이 곡을 보면서 이제 러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러시아는 1480년 모스크바 대공군 몽골 제국의 속국에서 탈출한 후 대대적인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다. 이반 3세부터 이반 뇌제로 유명한 이반 4세 이후 류리크 왕조가 단절된 혼란으로부터 1721년 뾰트로 대제의 러시아 제국 선포 이후 로마노프 왕조 시기에는 러시아는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다. 1796년까지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캄차카 반도와 옴스크 등 중앙아시아 북부를 시베리아 개척상을 통해서 장악하게 되었다. 원래는 모피를 획득하는 목적이 나중에는 남해에서 얼지 않은 부동항, 이게 얼통이죠. 부동항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었다. 가장 좋은 곳이 한반도였죠. 그렇게 러시아는 청나라부터 레오네주를 이후 중앙아시아까지 남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바로 이 시기에 전 세계 초강대국인 영국이 이를 경계하고 러시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자, 그렇게 영국과 러시아는 100년을 넘게 그레이트 게임을 치르겠다. 그 힘이 안 되니까 이제 일본에게 위타리아 그 러시아를 맡게끔 한 거였죠. 알렉산드라 2세, 알렉산드리 3세 시절이 지난 이 니콜라이 2세 때도 게임은 지속되었다. 결국 1904년 2월 8일 영국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일본 제국과 러시아 제국이 격전이 벌어졌다. 자, 요거예요. 요 이제 벌어진 상태죠. 자, 여기가 시몬색 있고 발탄 때가 여기 있었죠. 여기. 자, 1905년 9월 5일 러일 전쟁이 종결되었다. 이때 러시아가 만주에서 철수하고 살인 상실, 그러나 신장 유구라 왜 몽골만한 세력권을 유지했죠. 일본은 살인을 할례받고, 그러니까 육군은 러시아한테 계속 밀렸죠. 그래서 이제 북쪽 후조를 얻었는데 이제 내부 문제로 무수분한 사실에 굉장히 분노했고, 그 이후 이제 이 조선은 아무 힘이 없어서 그냥 조선을 먹어버렸죠. 그 당시 이거 끝나고 외교권을 박탈시켰죠. 그러고 나서 이 러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바로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끔 일본이 딱 중심을 딱 잡고 조선 반도에서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 서양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1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다 자기 나라로 가게끔 했죠. 자, 이렇게 1차 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자,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다음 시간에 2차 대전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시간에 터닝 포인트하고 근무신고는 격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자, 다음에 2차 대전에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병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병이 뿌려진 걸 보고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죠? 이제 3차 대전이 시작했구나. 그 3차 대전은 맞아 2019년 중국 무안에서 터진 겁니다. 그렇게 역사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병이 나와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백신을 맞게 하고 그리고 이 수위가 올라오지 못해하고 좀비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자체는 뭡니까? 자기 판단에 자기 어떤 결정에 있는 겁니다. 결정을 잘못하면 좀비가 되는 거고, 결정을 잘못 좀비가 안 하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의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을 잘해야 돼요. 자, 이런 현상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풀려가면서 풀려가는 게 뭡니까? 이제 해결되는 어떤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해원 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맺힌, 2조 때 맺힌, 원한 맺힌 자손들이 그 원한을 풀려고 하고, 이제 더 이상 풀게 되면 우리는 완전, 2조가 망가져, 완전 망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병으로서
이제 완전 뒤집어 버리고, 자, 병이 걸렸을 때, 사람이 올 때, 그때 제일 사람을 우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 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물건들이 다 병으로 죽어 넘어갈 때 우리가 나서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구하면서 우리가 1등국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몸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몸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바른 공부를 하고 바른 정신을 갖고 바른 생각을 갖고 몸이 발라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것 중에도 엄청나게 많은 악신들이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이 방해를 잘 겪고 이겨나가야지 제대로 기운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받고 있고 받았고 그래서 계속 이겨내고 있고 또 더 크게 들어왔을 때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고 자 이런 공부를 할 때 내 자신이 마음이 어떻느냐 항상 점검하게 되고 점검하게 하면서 다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자, 이 방송을 제가 1, 2분 하는 것도 아니고 1, 20분 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30분, 40분 이렇게 하는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무언가를 듣기 위해서 무엇을 알기 위해서 듣기 때문에 저는 분명합니다. 역사 얘기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몸을 만드는 일입니다. 어떤 몸? 이제 앞으로 어떤 계속적인 코로나 더 심한 병들이 오는데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기운을 던져주는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자, 이 기운을 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이때까지 싸워온 업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내 몸에 어떤 반응이 오면 저한테 문의를 해보세요. 그럼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되는가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